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주식의 움직임이나 시황에 대해서가 아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은행들의 문제, 그리고 과연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핫한 상태입니다. 167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크레딧 스위스가 결국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에 흡수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은행발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감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정부나 은행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 발생을 공표한 지 48시간 만에 파산이 결정난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실리콘밸리 은행보다 4배 이상의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크레딧 스위스는 사건 발생 약 5일 만에 UBS가 32억 달러를 투자해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선 이 32억 달러는 크레딧 스위스의 주식 종가 기준에 비하면 기껏해야 약 30% 정도 되는 수준으로 속된 말로 가격을 후려치면서 인수를 결정하게 된 것인데요. 이 UBS라는 은행은 스위스 크레딧의 라이벌격이었던 회사로 스위스 최대 은행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라이벌이었으나 약 2년 전부터 라이벌이라고 부르기도 무색할 정도로 둘의 차이가 심각해졌는데요. 2018년부터 UBS와 크레딧 스위스의 자산과 시가총액 규모를 보면 2021년이 분기점이 되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UBS는 32억 달러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합의했습니다. 아무리 둘의 차이가 이렇다고 한들 이렇게 빠르게 이 UBS가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결정할 수 있었던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크레딧 스위스가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재정적 위험이 발견된 이후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약 7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미국 은행들의 파산을 이미 가까운 과거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또한 크레딧 스위스는 기업과 고객들 모두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과거에 많은 투자 실패와 불법과 연루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를 믿지 못하고 인출을 계속해왔고 거래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UBS 내부의 의견 변화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1월 당시만 해도 UBS 내부에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인수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문제는 스위스에 국한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의 미국에서 은행에 대한 문제가 표면적으로 밝혀진 것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을 시작으로 실버게이트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이 두 개의 은행이 줄도산하는 모습을 확인한 스위스 정부가 발빠르게 크레딧 스위스에 7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나서면서 UBS 내부에서도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합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의 2대 은행인 만큼 이러한 은행이 무너지면 동시에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스위스의 위치가 위험해지고 동시에 UBS도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스위스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일반적인 인수와는 다르게 중간 과정들을 제거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 국립은행이 UBS와 크레딧 스위스에 최대 1,080억 달러에 준하는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분석해본 결과 UBS는 이번 인수로 인해서 약 10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볼 것이라 보고 정부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인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상적인 기업 매수에 필요한 주주 투표를 생략하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법률상 주주들과 인수합병 문제를 합의하는 데에는 6주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는 스위스 정부의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위스 정부는 인수에 필요한 큰 중간 과정을 제거하여 올해 말에는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 과정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 영국의 중앙은행이 이 두 은행의 협상 진행 중에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에 대한 지지 의사를 스위스 금융당국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미 이러한 판을 짜놓고 있는 와중에 미국과 영국마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니 여러 과정을 생략하며 빠르게 불을 끌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들이 합쳐져서 인수 과정이 더더욱 빠르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급해드렸던 JP모건도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베어 스탠스를 인수했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UBS와 크레딧 스위스의 인수와 닮아 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머는 다시는 정부 주도 인수합병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부 주도 인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어 스탠스의 주식 한 개당 $2의 기업을 매수하려고 했던 JP모건이 베어 스탠스 주주들의 반발로 결국 베어 스탠스의 주식 한 개당 $10나 되는 가격의 기업을 매수하게 됐으니까요. 물론 이 가격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후려치면서 베어 스탠스가 인수됐다고는 하지만 JP모건 입장에서는 기존 계획의 5배나 되는 가격을 투입하면서 베어 스탠스를 인수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워렌 버핏이 바이든 정부와 은행 관련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도 2008년도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2008년 당시 워렌 버핏은 리먼 브라더스 붕괴로 금융위기가 확산됐을 때에도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50억 투자해서 자본 조달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50억 투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은행들이 겪었던 위기들은 해결됐고 지금까지도 명목을 이어올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워렌 버핏이 이번에도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미국 정부와 대형 은행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개인이라지만 이미 미국의 금융권에 2번이나 큰 도움을 줬던 워렌 버핏과 같은 큰손이 등판한 이상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큰 폭으로 시장이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리먼 브라더스 때와 같은 주식시장의 대폭락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폭락이 있더라도 그 폭락은 장기적으로는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도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간식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조엘님과 사이먼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주기적인 제 계좌 공유, 실시간 방송, 여러 소식들을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으며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유료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멘탈 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